테슬라 2025 홀리데이 업데이트 대공개. 이건 미쳤다. 애플 카플레이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진짜 미친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테슬라가 드디어 2025년 홀리데이 업데이트 정식으로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처음에 릴리즈 노트 보고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이렇게 많은 기능이 한 번에 들어온다고?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테슬라 소식이나 전기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록 내비게이션 명령어 기능 베타 버전. 자, 첫 번째, 진짜 이건 엄청난 업그레이드인데요. 그록에 내비게이션 명령어 기능이 추가됐어요. 베타 버전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록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테슬라 오너들은 어떻게 했냐? 기본 음성 명령어를 써야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 좀 불편했던 거 다들 아시죠? 인식률도 그렇고 정확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록을 활용하면 훨씬 더 똑똑하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록이 단순히 목적지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제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리뷰도 보여주고 근처에 있는 관심 지점들, 즉 POI라고 하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까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찾으면 거기 리뷰가 어떤지, 주차는 편한지, 근처에 또 뭐가 있는지까지 알려주는 거죠. 완전 여행 가이드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 기능은 그록의 어시스턴트, 퍼스널리티를 활성화하면 사용할 수 있대요. 어시스턴트 모드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테슬라 포토부스 기능. 자, 두 번째는 완전 재밌는 기능인데요. 바로 테슬라 포토부스예요. 이거 진짜 신박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차 안에서 셀카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셀카가 아니라 재밌는 필터도 있고 스티커도 붙일 수 있고 이모지도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스냅챗이나 인스타그램 필터 같은 느낌이죠. 더 좋은 건 테슬라 앱에서 바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보내거나 SNS에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완전 인싸템 아닌가요? 이 기능은 토이 박스 안에 들어있다고 하네요. 토이 박스 아시죠? 테슬라의 재밌는 기능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거기서 포토부스 찾으시면 됩니다. 도그 모드 라이브 액티비티 세 번째, 이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한테 완전 혁명적인 기능일 거예요. 바로 도그 모드 라이브 액티비티. 원래 도그 모드가 뭐냐면요, 차 안에 강아지를 두고 잠깐 볼일 보러 갈 때 에어컨을 켜놓고 온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이잖아요. 밖에서 보면 화면에 내 주인은 곧 돌아와요 이런 메시지 뜨면서 온도도 표시되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뭐가 추가됐냐, 주기적으로 객실 스냅샷을 찍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 강아지가 잘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CCTV처럼. 그리고 단순히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온도 업데이트도 되고 배터리 상태도 체크할 수 있고 에어컨 작동 상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안심하고 볼일 보러 갈 수 있겠네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이거 완전 대박 기능 아닌가요? 이제 걱정 덜하고 차에 강아지 두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시캠 뷰어 업데이트. 네 번째는 대시캠 뷰어 업데이트인데요. 이것도 진짜 실용적인 기능이에요. 원래 테슬라 대시캠 영상이 되게 좋잖아요. 화질도 좋고 여러 각도에서 찍히고. 근데 아쉬운 게 뭐였냐면 영상에 정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특히 사고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속도가 얼마였는지, 핸들은 어느 방향으로 꺾었는지, FSD는 켜져 있었는지 꺼져 있었는지 이런 정보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각 대시캠 클립마다 추가 디테일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들이냐면요, 속도, 스티어링 휠 앵글, 즉 핸들 각도,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 상태까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하거나 경찰에 제출할 때 엄청 유용한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내가 그때 얼마나 빠르게 달리고 있었는지, 핸들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FSD가 켜져 있었는지 아닌지 이런 걸 다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타 모드,
다섯 번째는 완전 귀여운 기능 산타 모드예요. 이거 원래 있던 기능이긴 한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뭐가 추가됐냐면 새로운 그래픽이 생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추가됐고 락 차임 소리도 바뀌었대요. 락 차임이 뭐냐면 차 잠글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빵 하는 그 소리. 그게 이제 산타 모드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응 위기 나는 소리로 바뀐다는 거죠? 이거 크리스마스 시즌에 완전 제격이네요. 애들 태우고 다닐 때 켜놓으면 완전 좋아할 것 같아요. 시징쇼 업데이트, 징글러시. 여섯 번째, 새로운 라이트쇼가 추가됐어요. 이름은 징글러시. 테슬라 라이트쇼 아시죠? 차량 불빛들이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그 멋진 기능.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날에 하면 완전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는 겁니다. 징글러시라는 이름부터가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 나죠? 징글벨 같은 느낌? 이거 올 크리스마스에 집 앞에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건바칭 텀랩과 번호판 기능, 컬러라이저가 페인트샵으로. 일곱 번째는 진짜 재밌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인데요. 원래 컬러라이저라고 불렸던 기능이 이제 페인트샵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토이박스 안에 있는 그 기능이요. 근데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기능이 엄청 강화됐습니다.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의 테슬라 아바타를 완전 개인화할 썬팅도 할 수 있고 커스텀 랩도 씌울 수 있고 번호판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로드된 디자인들도 있고요. 더 멋진 건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튜닝 시뮬레이터 같은 느낌 아닌가요? 실제로 차를 랩핑하거나 튜닝하기 전에 가상으로 미리 해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어떤 색상이 잘 어울리는지, 어떤 디자인이 멋있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겠네요. 내비게이션 개선 사항. 여덟 번째는 내비게이션 개선인데 이것도 진짜 편리해졌어요. 첫 번째로 목적지 순서를 바꾸기가 훨씬 쉬워졌대요. 새로운 즐겨찾기 탭을 통해서요. 여러 곳을 들러야 할 때 순서를 막 바꾸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복잡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탭 하나로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집하고 직장 설정이 더 간편해졌어요. 이제 핀을 찍어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지도에서 원하는 위치에 핀 콕 찍으면 그게 바로 집이나 직장으로 설정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추천 목적지 기능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 여행 기록이랑 주차했을 때의 습관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목적지를 제안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특정 식당을 가잖아요. 그럼 금요일만 되면 그 식당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식이죠. 완전 스마트하네요. 슈퍼차저사, 이트맵, 진짜 대박 기능! 아홉 번째, 이건 제가 봤을 때 이번 홀리데이 업데이트의 하이라이트예요. 바로 슈퍼차저 사이트맵. 이게 뭐냐면요. 선택된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샘디 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이트맵 보기를 탭하기만 하면 되고요. 이 기능이 있는 위치로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면 뭘 볼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 사이트 레이아웃, 충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샘디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시간 점유율, 지금 몇 개의 스토리 비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꿀 정보 아닌가요? 도착했는데 자리 없으면 진짜 황당하잖아요. 근데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다른 충전소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근처 편의 시설까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충전하는 동안 커피 마실 카페가 어디 있는지,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식당은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건 드라이버가 직접 어느 스토어에서 충전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까운데 그늘진 곳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일부 로케이션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점점 더 많은 슈퍼차저에 확대될 예정이래요. 이거 진짜 기대되네요. 자동 카풀 레인 라우팅. 열 번째는 자동 카풀 레인 라우팅이에요. 이제 내비게이션에 카풀 레인을 활용하는 옵션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카풀 레인 사용 자격이 될 때 경로가 자동으로 카풀 레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HOV 레인, 그러니까 카풀 전용 차선 있잖아요. 전기차는 혼자 타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자동으로 활용해 준다는 거죠. 이거 출퇴근 시간에 완전 시간 절약될 것 같아요. 개솔린 두두고 내림차임 알림. 11번째는 진짜 유용한 안전 기능이에요. 폰 두고두고 내림차임. 차 안 탑승자 감지 시스템이 차 안에 아무도 없다고 판단했는데 폰 키가 있거나 폰이 캐빈 안에 남아있으면 문이 닫히고 몇 초 후에 차가 차임을 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폰 차에 두고 내린 경험 있으시죠? 저도 몇 번 있는데 진짜 황당하거든요. 특히 폰 키로 쓰는 사람들은 폰이 곧 차 키잖아요. 폰 없으면 차 문도 못 열어요. 근데 이제는 차가 알려준다는 겁니다. 폰 깜빡했어요. 이렇게요. 완전 스마트한 기능이네요. 뭐. 위치별 충전 한도 설정. 12번째는 충전 한도를 위치별로 조절. 장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주차된 위치에서 충전 한도를 저장할 수 있고,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충전할 때 자동으로 그 한도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80%까지만 충전하고, 슈퍼차저에서는 100%까지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장소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 수명 관리에도 좋고, 매번 설정 바꾸는 번거로움도 없어지니까 완전 편리한 기능이네요. ISS 도킹 시뮬레이터 13번째. 이건 완전 재밌는 게임인데요. 스페이스X와의 콜라보예요. ISS 도킹 시뮬레이터라고 국제우주정거장 도킹 시뮬레이터가 인카 아케이드에 추가됐어요. 어떤 게임이냐면 여러분이 우주비행사가 되어서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로켓을 조종하고 가이드하는 샘디 도킹 시뮬레이터 게임인데, 진짜 나사 우주 비행사들이 사용하는 실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컨트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멋지지 않아요? 진짜 우주 비행사가 된 것 같은 경험을 차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스페이스X 팬들은 완전 좋아할 것 같아요. 충전 기다리는 동안 심심할 때 보면 완전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네요. 추가 개선 사항들. 자, 그리고 추가로 개선된 사항들이 진짜 많아요. 하나하나 다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무선폰 충전 패드를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S3 XY 모델은 컨트롤에서 차징 메뉴에 있고, 사이버트럭은 컨트롤에서 아웃렛된 모드 메뉴에 있대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가끔 무선 충전이 필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끄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스포티파이 기능이 엄청 강화됐어요. 이제 검색 화면에서 바로 스포티파이 트랙을 큐에 추가할 수 있고요. 엄청 긴 플레이리스트나 앨범, 팟캐스트, 오디오북 라이브러리를 페이징 없이 매끄럽게 스크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긴 플레이리스트 보면 노딩하고 페이지 넘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쭉쭉쭉 스크롤하면 되는 거죠. 완전 편리하네요. 세 번째로 레이브 케이브 모드에 무지개 컬러가 추가됐어요. 이게 뭐냐면 레이브 케이브 할 때 악센트 라이트 색깔이 음악 비트에 맞춰서 바뀐다는 거예요. 앱 런처에서 토이박스 들어가서 라이트 싱크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클럽 분위기 날 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차에서 파티할 때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락 사운드의 트론 모드에 라이트 사이클 소리가 추가됐어요. 토이박스에서 붕박스 들어가서 락 사운드 설정하시면 됩니다. 트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빠진 기능들, 아쉬운 부분. 자, 여기까지가 포함된 기능들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기대했지만 이번에 안 들어간 기능들도 있어요. 좀 아쉽긴 한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베니시 기능. 첫 번째로 베니시 기능이요. 이거 테슬라가 몇 년 동안 계속 티저를 보여줬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베니시가 뭐냐면요. 리버스 서먼이라고도 부르는데, 목적지 입구에 차를 세우고 여러분이 내리면 차가 알아서 주차 공간을 찾아서 주차한다는 거예요. 완전 자율주행 발레 파킹 같은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쇼핑몰 입구에 차 세우고 내리면 차가 알아서 주차장 찾아서 주차하고, 쇼핑 끝나면 다시 불러서 입구로 오게 하는 거죠. 상상만 해도 완전 미래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전이 정말 중요한 기능이니까요. 애플 카플레이. 두 번째로 애플 카플레이.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데요. 루머도 엄청 많았고 테슬라가 카플레이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홀리데이 업데이트에 포함될 거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테슬라의 인카 UI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제 의견으로는요. 테슬라 UI가 화면도 크고 차량 제어도 직관적이고 통합도 잘 되어 있잖아요. 카플레이는 폰이랑 연결해야 하고 화면도 작게 나오고 차량 기능들이랑 따로 놀고 그러니까요. 물론 애플 생태계 쓰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안 나와도 괜찮다고 봅니다. 주차 공간 선택 기능.
세 번째로 주차 공간 선택 기능이에요. FSD 버전 14에서 새로 나온 Arrival Features, 그러니까 도착 기능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불만이 뭐였냐면 주차할 공간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특히 렌트하거나 타운하우스, 동네에 살거나 아파트 단지에서 지정된 주차 공간이 있는 테슬라 오너들한테는 엄청 불편한 문제였거든요. 차가 알아서 주차는 하는데 내 자리가 아닌 다른 데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이걸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FSD 버전 14 이 릴리즈 노트를 보면 향후 기능에 주차 공간 선택이 포함될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번 홀리데이 업데이트에는 안 들어간 거죠? 마무리. 자, 여러분, 오늘 테슬라 2025 홀리데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완전 상세하게 다뤄봤는데요. 솔직히 들어간 기능만 봐도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명령어부터 시작해서 포토부스, 도그 모드, 라이브 액티비티, 대시캠 뷰 업데이트, 산타 모드, 새로 라이트쇼, 징글, 러쉬, 커스텀 랩이랑 번호판 기능, 내비게이션 개선,